안녕하세요, 루이또 여러분, 후민아빠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상장일만 되면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아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매도 팁을 콕콕 찝어드리는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주린이 수습기자, 김유선 수습기자가 함께합니다. 제가 공모주 파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것저것 찾아봤거든요. 근데 공모주 투자 기본 원칙이 보통 상장 첫날이나 둘째 날, 특히 또 상장 첫날 10분 내에 파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사실인가요? 이게 일단 여러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리포트들로 많이 나오는데, 보통 시초가에 파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구주 투자자들도 있고 매매하다가 치고받고 하다가 투자자들이 빠지기도 하면서 종가는 시초가보다 낮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꼭 시초가에 파는 게 정답만은 아니에요. 이게 그때그때 사실 다르거든요. 한마디로 짚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그걸 다 알면 사실 카카오뱅크도 53,700원에 시초가가 형성됐다가 51,000원까지 하락했고, 그 다음부터 쭉쭉 올라서 89,00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모두 다 예측하는 건 일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어떤 게 제일 나을지를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오늘 방송을 녹화 중입니다. 공모주가 상장 직후에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게 판단하는 기준이 혹시 따로 있나요? 보통 일단 공모가보다 높게 시초가가 형성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공모가가 싸다고 생각해서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그 시초가에 매집하고 공모주만 노리는 투자자들이 한 1만 명 정도 있다고 증권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이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만 명이 시총 10조 원짜리 기업에도 1만 명이 달려들고 1,000억 원짜리 애들에도 1만 명이 달려들면 1,000억 원짜리가 상대적으로 오르기에 유리하겠죠. 왜냐면 이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은 좀 더 늦게 팔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구주. 기업 가치가 한 1만 원 정도 되는데 공모가가 3,000원에서도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상장한 앞타바이오라는 바이오 기업이 그랬는데, 지분의 한 30% 정도가 100원에 발행한 주식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액면 분할을 하고 하면서 1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 직원들도 100원의 주식을 팔 수가 있었어요, 퇴사만 하면.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에 공모가가 한 2만 원, 3만 원쯤 했는데 100원짜리 주식이 수도 없이 나오니까 이게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버티긴 했지만 3일인가 4일 만에 공모가가 깨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주, 장에서부터 거래되고 있던 주식, 이것도 꼭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최근의 흐름에 공모가보다 항상 시초가가 높게 형성됐어요. 그랬다가 바로 떨어져. 5,000원짜리 주식이 1만 원의 시초가가 형성됐다가 줄줄줄 흘러내려. 이게 한 두세 번 반복되면 시초가에 매수하던 사람들이 또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사자마자 떨어지니까. 한동안은 또 그럼 그 사람들이 좀 조심해요. 그러면 또 시초가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오르기도 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몇 번은 시초가에 잡는 게 유리했고, 또 몇 번은 또 이게 늦게 파는 게 유리한데, 지금 이 녹화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바로 안 파는 게 유리해요. 지금 모든 종목이 다 시초가보다 올라서 끝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다음 주부터는 아무도 시초가에 안 팔겠죠. 내가 시초가에 팔면 손해보니까. 천천히 팔게 되면 또 그때 수요와 공급이 또 어긋나면서 그 다음부터 시초가가 또 고가가 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꾸준히 공모주를 하시다 보면 느낌이 조금씩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8만 원, 9천 원까지 했다가 다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이유가 MSCI 대형주 편입 이슈 때문인데, 이런 대형주들은 상장과 동시에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치되는 그런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타이밍에 맞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상장되는 공모주들 중에 상장 직후에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부진했다가 오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수요와 공급의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통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이나 따상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그래 고평가라고는 하지만 주가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덤비다가 SKI 때 크게 한번 베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때도 사실 공모주 투자자들이 좀 빨리 팔았죠. 왜냐하면 또 모 증권사에서 카카오뱅크 목표 주가로 24,000원을 제시하는 바람에 공모주 투자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좀 빨리 팔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동안은 대형주도 시초가보다는 더 오르는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도 40만 500원에 시작해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45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우세한 흐름이 지금은 유지되고 있지만 이게 언제 꺼질지 언제 바뀔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 방송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공모주 흐름을 보면서 이게 계속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당분간은 시초가에 팔지 않아야 되겠다, 시초가에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도 장기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겠네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여쭤보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시초가 매매까지는 공모주 투자고 그 이후부터는 주식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이후에 들고 있는 거는 내가 그 종목을 좋게 봤을 때 이제 진짜 오랫동안 보유해도 되겠다 싶을 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고 있는 경우도 저도 사실 있는데 장기적으로도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믿으면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별로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과열된 것 같아서 빨리 팔아야 될 때, 제주 맥주가 사실 저 같은 경우에 그랬거든요. 그 수제 맥주 첫 상장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고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당장 상장 첫날 시초가쯤에 바로 팔았죠. 그때 기업에 대한 자세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어로 주목받았던 크래프톤이 상장 직후에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흔한 건지. 그러니까 상장 직후 떨어지는 기업은 있지만 크래프톤은 좀 사례가 좀 희귀한 게요. 일단 주요 주주들이 너무 공모가를 욕심을 많이 냈어요. 이게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결과를 중요시 봐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도 별로 크래프톤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49만 8천 원이라는 공모가를 너무 욕심을 내서 누가 봐도 이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떨어졌던 케이스고요. 이렇게 욕심을 내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공모가가 기업 가치 대비 높으면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크래프톤도 만약에 20만 원에 상장했으면 따상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환호를 받는 종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공모가가 얼마에 책정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공모가가 비싼 건지 제대로 된 가격인지 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투자자들이 청약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관 수요 예측 결과 이제 공모가가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경쟁률도 나와요. 내가 이 주식을 사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을 넣을 건지 약정을 했다는 이런 경쟁률을 볼 수 있고요. 또 매도하지 않겠다는 확약 비율도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이 주식을 안 팔 테니까 제발 나한테 줘라고 하는 기관이 많으면 당연히 그 기업의 전망이 좋은 거겠죠. 당장 내가 다 팔아버릴 거라고 하는 종목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의 확약 비율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외주가 장외주가는 무시해도 된다는 분들이 많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적을 뿐 분명한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장외 주식 투자자들도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장외주가도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청약 경쟁률. 개미들이 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은 종목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닥 종목 기준이고 대형주도 한 300대 1을 넘으면 실패를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는 300대 1 그리고 소형주는 1000대 1을 넘으면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으니까 이게 10년이 넘는 기록이거든요. 경쟁률 높으면 민심이 후끈 달아오르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큰 실패 확률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례 배정이 청약금 비율에 따라서 배정받는 거였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만한 빵을 이제 공모주 투자자들한테 나눠줘요. 근데 원래 돈 많이 가져온 사람만 줬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그러니까 아이 빵을 골고루 나눠 먹어야지 왜 몇 명만 나눠 먹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정부가 반을 뚝 잘라서 절반은 모든 빵을 사러 온 사람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 간에 모두 나눠주는 게 이제 균등 배정입니다. 10주만 청약을 하든 뭐 1억 주를 청약하든 똑같이 계좌수대로 나눠주는 게 이제 균등 배정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가지고 온 돈만큼 그 비율만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 배정은 당연히 주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작년과 비교해 보면 이만한 걸 돈대로 나눠줬는데 지금은 반만 나눠주기 때문에 그만큼 비례 배정으로 주식을 받기는 어려워요. 더 많은 금액을 넣어야 가능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자를 감안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주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통 넣으면 어지간하면 다 승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례 배정으로 주식을 받았다고 쳤을 때 20%는 올라야 마통이자를 감당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를 것 같으면 마통을 쓰지 말으셔야 돼요. 요즘 같은 때는. 저 지난번 방송된 스펙도 일단은 현금 위주로 대출은 내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이건 정말 누가 봐도 흥행하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에만 마통을 넣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균등 배정 위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훈민 아버지께서는 매년 공모주로 2천만 원 이상을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꼭 지키시는 원칙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고기를 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힘든데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학원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살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원칙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지금 다예요. 이제 공모주 투자는 저의 루틴이 됐고요. 그냥 매번 오늘 뭐 있는지를 아침에 체크한 후 미리 대출을 받아놓고 있다가 이제 마감 때 경쟁률을 봐가면서 금액을 넣고요. 이게 하루하루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큰 시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재미를 따지면 안 돼요. 공모주는 매번 다 넣는 분들이 있어요. 크래프톤도 막상 안 하려니까 심심해 하시면서 들어갔다가 예상보다 많은 주식을 받고 당황해서 이제 손해보면서 파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재미를 느끼면 안 돼. 막 안 하면 손이 심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사실 공모주를 한 반년만 하시면 자기만의 원칙이 생겨요. 본인만의 스킬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만 지켜서 하시면 공모주 투자로는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공모주 투자 왕초보들을 위한 매도 팁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체로 일찍 팔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공모주는 이제 상장 첫날 아직 어떤 시세가 적정한지 적정 가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큰데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그걸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되도록이면 일찍 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기록도 시초가가 항상 종가보다는 높았던 게 평균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 초반에 팔고 잊어버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모주라고 해봐야 뭐 다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진짜 자산가여야지 몇천만 원 수준으로 주식을 받거든요. 그 몇십만 원 정도 가지고 계속 들여다다 보는 게 사실 뭐 BEP가 남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팔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적은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엔 시간이 갈수록 더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셔라. 그리고 업종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나 뭐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천천히 파시라. 이 정도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을 좀 버려야겠네요. 내가 남들보다 싸게 팔았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 두셔도 안 되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루틴하게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잘 팔았다고 좋아하고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꾸준하게 욕심 갖지 마시고 계속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모주도 제가 막 매도했는데 바로 올라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럼요. 저는 계좌 하나는 카카오뱅크 51,700원에 팔았는데 물론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잊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린이 대상 공모주 매도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는 공모주 상장일에 좀 더 마음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놓친 것들, 궁금한 것들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